재개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남무98이라고 하고요. 직장인 이제 투자자로서 재개발 입주권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평소에 후랭이 TV를 되게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고 특히 설거지할 때 매일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자주 하세요? 네, 해야죠.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선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거래는 조금씩 늘어나는 느낌이 들긴 해요. 현장에 이제 전화를 해보면 네.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이제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 대해서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각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승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임대차 입법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올해 만료가 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이제 매매가를 자극할 것이다. 그다음에 서울은 또 입주량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 근거로 상승을 얘기를 하고, 하락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기존에 너무 많이 올랐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도 상승하고 DSR 규제도 있고 뭐 유동성을 해소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두 개의 주장이 좀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심리가 어디로 흐를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짧은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임대차 입법이 7월, 8월인가 만기가 되면서 다시 이제 전세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금리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전세로 이렇게 가지 않고 반전세로 좀 많이 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파급력은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여전히 또 시장에 이제 공급이 이렇게 막 그 심리를 죽일 만큼 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냥 강보합 정도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가 된다고는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약간 그런 건가, 그러면? 예. 이제 바뀌었으니까, 예. 이제 뭐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 그 분석글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 공약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된다. 그런 분석글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국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근데 뭐 그런 글을 보면서 이제 큰 방향은 좀 이제 전환이 되잖아요. 세세한 공약을 이렇게 나왔는데 큰 방향이 김경환 교수님 기사를 봤을 때, 기존에는 다주택자를 좀 적폐, 집값 올리는 주범 이렇게 봤다면 이제 앞으로는 임대를 공급해주는 이제 한 주체로서 좀 바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계속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정책 네. 특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네. 많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김수현, 네. 뭐 김상조, 네. 막 예.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 네. 떨리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오르내렸다면 지금은 네. 이제 좀 시장경제 쪽으로 예. 좀 많이 돌아선? 비정상화의 정상화 하는데, 그게 정말로 제대로 돼서 좋은 곳에 좀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좀 풀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예. 정상적으로 좀 됐으면. 예. 너무 당연한 욕구를 그동안 너무 누르고 있어서 네. 1주택자는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지금 거의 다 차단되어 있으니까 이제 대출도 그런 사람들 대해서는 좀 대출도 풀고, 정비사업도 분양가로 막 누르니까 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해제가 되면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끝판왕들이 한다는 이 원 플러스 원까지 오게 되셨는지. 이 부동산 책을 보다 보니까 다들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막 찢어지게 뭐 했고 막. 다들 스토리가 힘들게 살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다, 다 그런 스토리였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좀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이제 아버지가 거의 경제 활동을 못 하셔서 되게 힘들게 컸거든요. 이제 돈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서 커서,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결심한 게 애들한테는, 애들을 이제 부유하게 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 좀 하고 싶지 않게, 그런 좀 결심으로 부동산 투자를 이제 바라보게 됐고,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컸습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에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직장 생활 한 10년 하고 나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일했던 선배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막 이제 회사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하게 됐죠. 결혼을 제가 2008년도에 했는데, 제가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고, 제가 결혼할 때 차가 없어요. 둘째 날 때까지 차가 없었는데, 저희 팀의 팀장님이 차도 없는데 결혼을 했다고, 정말 사랑하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되게
3천만 원 가지고 정부에 그때 또 대출을 또 받아서 이제 첫 집을 대출 거의 풀로 끼고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었던 것 같고 매매로요? 예, 매매로 집이 있어야겠다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거의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때 좀 하락기여서 2008년도에 좀 비싸졌을 텐데 그때 매매로 이제 집을 사서 신혼생활을 했고 거의 소비를 거의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입사원에서 취직을 하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차를 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절대 차를 사거나 돈을 딴 데 이렇게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너무 이제 심해서 돈 쓰는 거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저는 200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10년 동안 이제 모아서 2018년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CD를 모아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활을 했죠. 제일 뭐 기억에 남는 아르바이트가 주말에 출장 뷔페에 가면은 네. 토요일, 일요일 풀로 뛰면은 거의 그때 당시 한 20만 원 정도 벌 수 있거든요. 새벽 7시에 나가서 저녁 한 7시 정도 끝나는데 그것도 경력이 좀 되면 설거지를 또 할 수 있게 또 선발을 해줘요. 그러면 3시간 더 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끝나고 추가로? 추가로 그거 뽑혔을 때 되게 기쁘고 막 이제 3시간 동안 설거지하고 돈을 더 받고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군대 가기 전날까지 했어요. 그거를. 그 다음날 군대 가고? 진짜 이런 스토리가 다 있어서 책 보니까 다 고생하셔서 이건 너무 산파적인 내용이라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저축은행 이런 데 찾아가면서 3년짜리 저축은행 제가 기억나는 금리가 8.5%인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2008년도에는. 그런 걸로 계속 저축을 하고 저축은 이제 금리가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펀드, FM 가이드 막 이런 데 들어가면 펀드 수익률 비교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적립식 펀드인데 배당주 이런 게 좀 수익이 좋더라고요. 그런 거 한 3개 나눠서 꾸준히 10년 동안 부으면서 CD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좀 막 꼰대라고 하고 막 그럴 텐데 저는 좀 그렇게 모았던 것 같아요. CD머니를.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모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직을 또 한 번 했는데 이직하면서 퇴직금 이제 정산할 수 있으니까 그 돈 받고 그다음에 이직한 다음에 그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에 이제 기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출해준. 근데 2016년, 17년도인데 회사 사람들이 그거를 쓰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신청하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거 다 신청해서 회사에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이거는 DSR로 내 대출로 잡히지가 않아요. 잡히지가 않고 뭐 이런 게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받으면 또 회사에서 이자에 대한 지원금을 또 줘요. 지원금을 주고 이게 또 월급에서 자동으로 까지기 때문에 내 월급이 원래 그 정도인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게 돼서 강제 저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활용해서 돈을 이제 최대한 끌어모아서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저는 이제 공기업이라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저리 대출이나 이런 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주거래은행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DSR이나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기금이나 이런 거는 회사 자체에서 그냥 운영하는.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말한 이제 연계해서 또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찾아보면 이제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다양한 정말 제도가 있는데 제 회사 동료들은 대부분 그거를 못 찾아먹더라고요. 안 하죠. 잘 모르고. 근데 지금에야 이제 대출이 이제 다 이제 막혀 있고 부족하니까 찾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016년, 17년만 해도 뭐 그런 거 거의 안 쓰고 보지도 않고 뭐 그랬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재개발이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이제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뭘 해야 되나 하다가 부동산 투자로 마음을 먹고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책을 이제 계속 읽었죠. 여러 권 읽었죠. 처음에 투자는 재개발 투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2018년, 17년 말부터 뭐 18년까지 읽었었던 책이 대부분 뭐였냐면 그때 당시 갭 투자를 하면서 갭이 작은 거를 싸게 샀더니 올라서 비싸게 팔았다. 그게 무한 반복되는 책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냥 갭 작은 거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냥 되는 거네. 부동산 투자 되게 쉽네. 하고 이제 시드머니를 들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뭐를 하려고 했더니 2018년도만 해도 이제 좀 올랐을 때죠. 지금에 비하면 이제 오른 것도 아니지만 오른 상태에서 뭐 어디를 해야 되나 봤더니 이제 웬만한 데는 이제 다 비싸져 있고 아파트는 좀 제가 가진 시드로 갭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이미.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또 이것저것 읽어보니까 뭐 1인 가구가 는다 뭐 그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마곡 쪽에 오피스텔을 한번 해볼까 하고 오피스텔을 좀 알아봤거든요. 인터넷 검색해서 오피스텔 소개해주는 사람이랑 이제 연락이 돼서
오피스텔을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 되게 이상한 구석에 있는 거 보여주고 좀 상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빌라를 또 신축 빌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좋은 거라고.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그 빌라를 딱 보러 갔는데 빌라가 위치가 되게 좋아요. 앞에는 5호선이고 뒤에는 9호선 더블 역세. 뒷문으로 나가면 9호선 5분 거리. 앞으로 가면 5호선 2분 거리. 옆에 초등학교도 이렇게 품고 있어, 빌라가. 아, 마곡역, 마곡나루역. 네,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사이에 껴있는 빌라인데 초등학교랑 이렇게 붙어 있고 한 3개 동이 단지형으로 있는 빌라인데 지하 주차장도 이렇게 있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데 옆에 아파트는 엄청 비싼데 이거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 싼 거 아니야? 근데 상태도 너무 좋아 보이고 입지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거에 좀 마음에 드는 거를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 중개인인지 뭐 소개인인지 아침에 이거 누가 보고 갔는데 계약금 지금 늘 것 같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해서 바로 이제 계약금 넣고 이제 계약을 했죠. 쓰리룸 빌라였습니까? 투룸이었어요. 투룸이었고 계약을 하고 이거를 또 부동산 카페에 이제 열심히 보고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부동산 카페 올렸더니 웬 욕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걸 왜 하냐고. 계약금 쌌는데 이미? 네, 계약금 쏘고. 해서 뭐를 잘못했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마음고생이 심했죠. 이게 그러니까 빌라를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시세를 모르고 그냥 아파트보다 싼 거면 싼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산 거죠. 이제 빌라 시세에 비해서는 되게 비싸게 산 거죠. 근데 이미 계약금 냈고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등기 치고 되게 힘들어 하다가 부동산 투자는 잘 안 맞나? 두세 달 그러다가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어떤 걸 공부해야지 이제 부동산도 되게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 것 중에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재개발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때부터 재개발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빌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빌라가 역하고도 가깝고 주변에 병원도 많고 한정거장 가면 이제 이대 목동병원도 이제 공사하고 있고 종합병원도 가깝고 그래서 타겟을 좀 노인층으로 좀 대상을 삼고 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단지 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이요? 네. 세입자 맞추려고요? 아니요, 팔려고. 팔려고? 네, 팔아서 재개발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팔렸어요. 그래서 매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노인 그분 이제 은퇴하는 두 분이서 사시는 분들이 살기는 뭐 좋으니까 역도 가깝고 옆에 가면 이제 롯데몰도 있고 그분들이 다행히 사줘가지고 그걸로 다시 그 당일날 재개발 사러 갔죠. 계약금 받은 날.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팔아서 이제 그걸로 다시 재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신축 빌라는 뭐 차익을 조금 그래도 조금 벌었어요. 조금 벌고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에서 이거를 누가 사냐고 막 핀잔 주고 그랬거든요. 이거 팔아달라고 상값에 그냥 팔아달라고. 근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계속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몇 개월 만에 파신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 근데 잔금은 이제 1년 딱 맞춰서 해서 내년 11월인가 이렇게 팔고 1월 달에 이제 등기치고 넘기고 이렇게 처리했어요.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이 네. 아파트가 쉽지 않으니까 신축 빌라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신축 빌라보다는 그러면 차라리 미래에 가능성 있는 재개발의 가능성 있는 뭐 지역들 있잖아요. 신축 빌라보다는 이제 생활의 편의성은 떨어지지만 가능성 있는 빌라를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돈이 안 돼서 빌라를 해야 되겠다면. 근데 지금 이제 초기 재개발 되게 붐이잖아요. 붐인데 다 막혀 있어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로 막 묶이고, 근데 실거주는 토지거래 허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에 갈 수가 없다면 그런 지역 중에 가능성 있는 지역에 진짜 실거주로 가서 몸으로 때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 몸테크. 그게가 이제 진행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면 좋고, 만약에 이제 이게 좀 흐지부지 될 것 같으면 이게 테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시세는 또 오를 거거든요.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고 다시 다른 거를 도전해도 되고. 그래서 신축 빌라보다는 그런 지역에 신축 빌라 입주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신축 빌라도 나쁘지 않죠. 그런 거 위주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저도 혼자였으면 아마 그런 데 갔을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이사 자주 하면서. 저도 이제 혼자 살았으면 거의 반지하 이런 데서 혼자 살았을 텐데 그쵸. 그 돈,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쵸. 그래서 회사 후배한테, 아직 결혼한 후배한테 너 반지하 살고 회사 기금 다 땡기고 지금 전세 빼서 집 사라고. 주차장 없는 썩은 빌라 있잖아요. 빌라도 비싸고 다가구 그냥 반지하. 이런 데는 월세 몇십만 원. 그런 데서 살면서 좀 혼자 살았다면 투자를 할 건데,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는 못 살고. 그렇죠. 근데 회사 후배한테 몇 번 얘기하는데 또 그런 데서는 못 산다고.